제11주차 제10강 조직 의사소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 학지사 겁니다. 465쪽부터 506쪽까지 살펴볼 겁니다. 지금 좀 화면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노트북으로만 찍었던 그 화상을 지금은 웹캠하고 P5라는 핀마이크, 이 핀마이크 보시죠? 이것으로 찍습니다. 조금은 환경이 다를 겁니다. 노트북은 너무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제 얼굴만 굉장히 크죠. 조금 이제 사무실이 좀 지저분한데 청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 드러나게 되는데 다음 찍을 때는 좀 깨끗하게 정리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조직은 의사소통 그 유형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여러분 계산할 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조직 문화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또 그 심리적 요인을 결합시켜서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지, 그 조직 문화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서로 교류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또 조직 문화가 그 조직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또 같은 생각, 같은 정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은 핵심 가치가 필요하고 또 조직에는 어떤 철학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핵심 가치를 모든 구성원이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을 때 같은 생각, 같은 느낌, 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CEO 따로, 중간관리자 따로, 직원 따로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순항하는 게 아니죠. 각자 따로따로 하고 그 조직이 왜 세워졌는지, 왜 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그 관점에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조직 안에 조직 문화 속에서 중요한 이제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조직은 이제 의사소통 유형이 어떠한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또 대인관계에서 효과적인 그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효과적인 어떤 그 경청의 방법. 이 경청은 모든 대화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그 경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걸 습득하는 문제, 또 의사소통은 어떻게 그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조직의 의사소통 유형인데요. 첫 번째 거는 그 우리가 그 상향적이고 또 하향적인 건지, 또 비즈니스적인 건지, 또 비공식적인 것인지, 이 네 가지 유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의사소통의 그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능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때 이것이 필요한지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필요한 거죠. 조직원이든 매니저든 클라이언트든 컨설턴트든 우리는 각자에게 이 의사소통이 왜 중요하냐, 그 조직원은, 조직 구성원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고나 또 어떤 협의나 또 상사에게 보고하는 거나 또 상사가 그 부하 직원에게 지시할 때 결국은 그 모든 수단은 의사소통입니다.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설득시켰느냐, 이해시켰느냐, 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잘 표현했는지, 또 상대방의 그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잘 청취하고 경청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의사소통은 그래서 굉장히 그런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또 어떤 그 지시나 또 보고에서 성공적으로 지시했든지 보고했든지 그런 결과도 역시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또 지식, 의견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의사소통의 이제 수단인데 중요한 수단인데 그럼 이 의사소통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 그 유형을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상향적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는 거죠. 그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그 어떤 메시지로 전달하는 그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직원이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인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점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이제 진단해 본다면 이렇게 수직적인 보고 체계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죠. 그리고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럼 그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때 반드시 보고 받는 사람의 기분 상태를 미리 파악하겠죠. 이게 이제 왜곡되는 거죠. 사실 보고가 아니라 이제 배제되거나 생략되는 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소식을 보고받았을 때나 전달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 상당히 고조되겠죠.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보고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은 필요악이죠. 필요하면서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문제점으로 제시될 수 있죠. 지적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의사소통 채널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얽매이지 않는 의사소통 채널이 있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사와의 관계는 얽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얽매이지 않는 채널을 사용한다는 것은 모든 결제를 문서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상사의 감정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그 상향식인 거죠. 그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효과가 더 높겠죠. 그런데 이제 이 상향식일 경우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안에 보면 이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살펴보니까 그 문제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죠. 이 경우에. 그래서 상향식 보고에서 필요한 것은 그 상향식 보고 관계에서 직원들의 어떤 상황을 상사들이 파악하기에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실시되는 그 설문지로 그 측정되는 것들이 있죠. 직무 환경에 대한 거, 급여 만족도에 대한 거. 근무 환경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직무 환경인데 직무 환경은 예를 들면 급여를 제외하면 근무지 환경, 시설 면에서 그 다음에 동료 간의 관계도 직무 환경이죠. 또 뭐가 있어요? 상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직무 수행에 따른 그 정도, 부담의 정도. 과하면 스트레스 받겠죠. 이런 직무 환경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상사에 대한 직원들의 그 의견, 그 어느 상사를 중심으로 그 직원들이 그 상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상사는 어떤 개선할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설트는 이 컨설팅 과정에서 직장 상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할 사항들을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그 해결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어떤 그 조건을 개선하는 그 방향이라든지 방법들을 이렇게 제안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보고서를 컨설턴팅 한 그 보고서를 컨설턴트는 이제 그것을 상사에게 회사에게 CEO에게 이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자문위원과 출구 인터뷰를 통한 이제 문제점 개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문위원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이라고 그러죠. 포커스 그룹. 또 자문위원들이 직원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또 그들의 어떤 제안을 이렇게 듣고 또 그것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포커스 그룹은 직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컨설턴트나 유사한 거죠.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하듯이 포커스 그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은 바로 자문위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회사에서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그 컨설팅을 받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자치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큰 회사들은 또 제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 내의 모든 그 의사소통이나 다양한 그 직원들의 그 상황을 파악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또 방법이 있냐면 제안 상자를 둡니다. 어떤 것을 제안하든지 불만 사항을 그 상자 속에 그 메모지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직원들의 제안과 불만을 수시로 체크하고 반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조력자를 통한 문제점 개선도 있습니다. 이제 제3의 조력자라는 것은 대리자 후견인, 이제 고충 처리하는 공무원, 뭐 행정감찰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상향식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이 제3의 조력자를 통해서도 이제 그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향식이죠. 두 번째 유형은 이제 하향식,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 최고 경영자나 임원이 이제 아랫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거죠. 의사 전달하는 거. 또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거, 의사 전달하는 거. 이런 방법들이 주로 하향식입니다. 대체로 하향식의 형태를 보면 이제 결제 과정에 있는 라인에 있는 분들은 자주 만나니까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만날 수 없는 어떤 지시나 전달 사항은 안내 게시판이죠. 회사 게시판에 보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지 사항이 있죠. 그걸 모든 회사 직원들이 다 공유해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은 공지되어 있습니다. 또 장학금을 지급한 그 명단, 대상자 명단, 또 어떤 회의에 대한 공지, 또 벼룩시장 이런 걸로 이제 사용되는 게 안내 게시판입니다. 또 이제 정책 매뉴얼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는데 어떤 회사에는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또 어떤 절차 등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규정이나 규칙을 통해서 이걸 이제 확정하고 그걸 준수하도록 그렇게 또 지시하는 그것이 바로 하향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내 직원들에게 알리는 어떤 책자, 소책자가 되겠죠. 규정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알려주는 그런 매뉴얼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내신문, 사내신문을 통해서 이제 그 근무 의욕을 고취시킨다든지 사기를 진작시킨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출산 소식, 생일, 또 뭐 스포츠에 대한 어떤 그죠 스포츠 예를 들면 야구
경기의 어떤 점수 등을 이제 공지해서 서로 나누는 거. 이것이 이제 사내 신문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직 내 인프라넷이 있는데, 조직 내 이제 그 인프라넷은 요즘 뭐 단톡방들 많이 있죠. SNS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다음에 온라인 뭐 문서 작성하는 방법. 여러분 이제 직무기술서가 나올 거예요. 직무기술서는 앞에서 이미 했죠. 이걸 이제 잘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어떤 이제 관공서에 가면, 이제 구청장실에 가면 이제 조직표가 있죠. 조직 현황이. 거기에 보면 구청장 사진, 이름, 또 연락처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직이 돼 있어요. 그 하위 조직까지 다 돼 있죠. 그게 필요한가요? 이 현황인데, 직무기술서는 그 직책별로 그 현황 조직표도 있지만 그 조직표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렇게 대략적인 기술해 놓은 업무 내용을 기술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파일로 보관되어 있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일 못해요. 왜냐하면 다 어떻게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아니죠. 그것은 종이 파일로도 돼 있고 컴퓨터 안에 보고서에 돼 있죠. 요즘 이제 컴퓨터 안, 저 같으면 이제 컴퓨터 안에도 있고 출력해 놓을 것 같아요. 출력해 놓은 건 대략적인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문제를 이제 보고하고 건의할 때는 이것은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대화를 들으면서 이미 직무기술서를 봐야죠. 그래서 이건 어느 계장이 맡고 있구나. 그 업무 파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또 구인 공지, 온라인 복지 정보, 또 교육과정, 보상이나 인센티브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상향식, 하향식인데 비즈니스 의사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또 관리자들, 소비자 간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전달, 또 메모, 전화통화, 이메일 또는 음성 메일 등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실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회사에 가면 칸막이가 다 돼 있어요. 좀 경직돼 있죠. 근데 어떤 회사 가면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요. 칸막이 없이. 그래서 서로 보고 대화할 수 있고, 돌려 앉으면 회의실처럼 되고, 그래서 회의실 따로 필요하지 않죠. 근무지가 회의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돼요. 칸막이가 되어 있으면 일어서서 부르든지 회의실로 소집해야 돼요. 그 경우는 회의실이 따로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비공식적 의사 전달, 비공식적 의사 전달을 보면 그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공식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식적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CEO는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임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사적인 대화와 함께 전반적으로 어떤 그 직무 환경을 너무나 잘 이렇게 판단하고 인지하고 있는 직원이나 임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이제 자문위원처럼 CEO가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인지하고 있는 그런 자원은 주로 이제 그 인사과나 그 직원 관리하는 부서에 배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유형 4가지를 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원장님들 계시는데 그 원 분위기는 원장님 따라 달라요. 어떤 데는 좀 이렇게 하향식,
메시지 전달에서 원장님의 생각이 반영되는 그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수평적 이렇게 상향식 그 어떤 의사 전달을 통해서 결정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결정 능력이 뛰어난 분이 있고 결정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했다가도 번복하는 분도 있어요. 다양해요. 그거는 뭐 어떤 게 옳고 그러다 할 수는 없죠. 그 리더십 성향에 따라서 그 조직 문화가 새롭게 다른 모양으로 형성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어레인지마다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카리스마가 있고 이렇게 하향식 체제에서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싫어하는 선생님은 이렇게 하향식보다는 이렇게 상향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찾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고 맞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성향에 맞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응하고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어떤 그 정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했지만 그건 개인적인 거고, 그 집단, 공동체에서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같은 생각, 같은 정서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참여하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좀 궁금한 건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그것이 이렇게 잘 자유롭게 형성되는 그 문화를 여러분이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